자, 이어서 볼게요. 그 등차 수열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입니다. 그것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SN을 니네가 보통 쓰면 이렇게 쓰잖아. 가장 흔히 쓰는 형태가 이런 형태잖아. 맞아? 이 형태를 한 번도 전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데 이걸 전개해 볼게요. 이걸 전개하면 분자가 2an 그리고 dn 제곱 마이너스 dn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2차항은 2분의 dn 제곱이고 사실 1차항은 별 관심도 없긴 한데 2분의 2a 마이너스 d 곱하기 n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봐봐. 어떤 형태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잖아. 그리고 얘가 공차의 절반이야. 거꾸로 말하면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인 것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알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얘를 보고 2차항의 개수가 8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SN은 8분의 1n 곱하기 얼마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왜냐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n으로 묶어진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는 n 더하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이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겠어? 7이겠지. 이해한 친구들? 그래서 SN을 굉장히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형태고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SN 플러스 그러면 2SN 플러스 3이 S5 더하기 SEN이다 이 소리잖아요. 다시 써보면 4분의 1 N 플러스 3 N 플러스 10 이게 4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아니야가들? 약분한 거야. 일부러 4분의 1 맞추려고. 그리고 4분의 1 N 2N 더하기 7 이게 되겠니? 4분의 1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정리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6N이 0 나오고요. N은 0은 아닐 거니까 6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다. 이걸 알고 있으면 합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빠른 풀이가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SN 글씨가 쓰레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일부러 이렇게 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풀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적당한 밸런스를 니네가 찾겠지. 내가 안 풀어준 문제는 여전히 뭐하고 있을 거야? 2분의 n 곱하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밸런스를 찾아가지고 둘 중에 편리한 방법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만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959번. 그리고 등차수열이 더 어려워요? 등비수열이 더 어려워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등차수열이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비수열이 더 쉬워요. 근데 오늘 보니까 등비수열 질문이 더 많더라고. 뜻밖에도. 예. 제5항이 8이고 제13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이다. 공차 얼마예요? 공차 얼마냐고? 아3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5항에서 13항까지 뛰었잖아. 8개가 증가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단순히 여기서 이거 빼봐. 마이너스 24잖아. 그걸 8로 나누면 마3이잖아. 굳이 이걸 연방을 풀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D는 마3이구나. 그지? SN을 구하라고요. 그럼 AN 여기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는 얼마일까? 첫째 항은. 이것도 고민하지 마. A는 뭐야? 8에서 D를 몇 분 빼면 돼? 5번, 4번. 그지? 근데 마3이니까 12 더하면 되지. 20이겠네.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립방정식 파네요. 그럼 연립방정식 하세요. 알겠죠? 뭐 강요하는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AN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23이에요.
우린 SN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고 SN은 수열의 각 항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최대를 가져요? 양의 각까지만 더했을 때 최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언제 음이 되는지가 궁금해야 되죠. SN을 봐도 쓰지 말고, 알겠지? n이 얼마일 때 음이 돼요? n이 8이면 처음으로 음이 되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7번째 항까지 합 구하면 되니까 S7은 2분의 7 하고 첫째 항의 2배가 40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6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 네. 그러면 77. 이제 좀 하다 보면 아까 내가 그 등차수열 합은 상수항이면 n에 대한 2차식이라 했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2차 함수는 연속적인 함수야. 등차수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든 점을 갖지 않아. 일부의 점만 갖는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2차 함수랑 대응되지 않습니다. 2차 함수 가지고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쓰시는 거야. 알겠지? 961번.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24다. 결국은 합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SN을 AN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하죠. 그럼 S4는 얼마니? 16A 더하기 4B 이게 24야. 그러면 4A 더하기 B가 6이란 얘기일 거고 S10은 얼마야? 100A 더하기 10B지 이게 지금 0이란 얘기예요. 그럼 10A 더하기 B는 0이란 얘기야. 그러면 A는 마일이고 B는 10이죠. 그럼 SN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이잖아. 연방 푸는 거 똑같잖아요. 나는 연방 푸는 거 똑같은데 어쨌거나 SN을 바로 구했잖아. 니네가 연방 구해서 얻는 건 뭐가 될 수 있어요? AN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지? 언제까지 합이 최대냐? 언제까지 합이 최대냐고. 5항까지 합이 최대 아니냐?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얘가 2차 함수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기 0이에요. 여긴 1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모든 점에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존재해. 여기가 5잖아. 그럼 S5가 제일 크다는 거 확실하잖아. 적당히 쓰면 된다고 해서 적당히. 알겠지? 이쪽은 왜 안 그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P는 5이고 Q는 5 넣으면 되잖아요. 25구나. 그래서 답은 30이다. 이렇게. 됐나요? 제 말대로 진짜 쉽죠? 쉽잖아요. 그죠? 네. 자, 963번. 첫째 항이 11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의 A셋 값이 임의의 다른 SN보다 클 때 공차를 구하세요. 이 문제에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문제를 풀다 보면 등차수열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하고 유사하다는 걸 얘가 이제 알았어. 알아가지고 SA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의 값보다 크다고. 그러면 n은 8의 대칭이네. 그러니까 이 참수의 모양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8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긴 0이니까 여긴 16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왜 틀리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틀려요. 틀리다. 알겠지? 물론 SN이 n-16이고 a가 음수다 이런 형태이면 n이 8일 때 최대가 맞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n이 8일 때 최대라고 해서 그게 될 수 없다. 왜냐? 얘 대칭축이
8이 아니고 어떤 분수야. 그럼 여기에 수열의 항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근데 8이 여기 있어. 9는 여기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얘가 제일 큰 값이야. 얘가 좀 더 작잖아 지금. 7은 여기 있을 거고 이따위로 갈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빌려라 쓰는 건데 완벽하게 이차함수가 아니잖아요. 모든 점을 채우고 있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이차함수 모양이 아니야. 점만 찍혀 있는 거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가지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한 학생들이 오히려 더 틀리기가 쉬워요. 8일 때 최대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알았니? 그런 거 아니고 S8이 최대값이라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 A8은 양수고 A9은 음수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8항까지 합이 최대라는 얘기니까 8항까지는 양수다. 게다가 여기 임의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임의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혼자 최대라는 얘기야. 최대의 위치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9이 0일 수도 있죠. 그럼 S9까지 최대가 되는 거야. S8도 최대고 S9도 최대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임의의 다른 SN보다 클 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좀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 아니야. 그러면 A8은 112 더하기 70D야? 이건 양수고 A9은 112 더하기 8D잖아. 얘는 음이야. 이 두 개를 풀면 이게 나와서 D가 딱 마이너스 15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수열은 8일 때 대칭식이 8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심하시고. 966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3 또는 5니까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다 더하고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다 더하고 1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다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공차가 3인 등차수를 이룰 거고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공차가 5인 등차수를 이룰 거며 1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공차가 15인 등차수를 이룰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등차수의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끝 항과 항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50보다 큰 것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수를 먼저 생각할 거야. 그게 누구야? 내가 52D라고 안 쓰고 3 곱하기 17이라고 쓸 거야. 왜냐? 나는 항의 개수도 봐야 되거든. 그럼 끝항은 3 곱하기 33이라고 쓰는 게 유리하겠지. 그러면 27과 33에서 이 전체의 개수는 33-17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17개의 항이 있구나. 마찬가지야. 5 곱하기 11이 스타트지. 5 곱하기 19가 끝이야. 그러면 얘와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항의 개수는 9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4가 스타트를 끊고요. 15 곱하기 6이 끝이에요. 그럼 얘랑 얘를 통해서 얘는 3개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 그럼 얘는 그냥 더해야 되겠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말한 S는 2분의 17개 됐지? 그지? 3이 공통인수니까 17 더하기 33 해도 되겠네. 맞니? 그리고 2분의 9개지. 5가 공통인수니까 11 더하기 19 해도 되겠고 얘는 그냥 15를 공통인수로 해서 4 더하기 5 더하기 6 해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1725 나올 거예요. 숫자를 저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첫째 항과 끝항과 항수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숫자를 쓸 때 항수를 파악하기 좋게끔 저렇게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알았니? 할 수 있겠지? 어? 뭐라고요? 자, 다음 967번.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5로 나눈 나머지는 2예요. 얘를 A1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쓰는데 이거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기준이 4지. 나머지 3은 2다 맞추면 돼. 알겠지? 5로 나눈 나머지는 2잖아.
그럼 기준이 얼마야? 5잖아. 그러니까 AN은 어떤 모양이냐면 일단 20N으로 시작하는 모양이야. 그럼 여기 나머지만 니네가 결정하면 되거든? 근데 좀 슬픈 건 여기 들어가는 나머지는 0부터 19까지가 가능한데, 근데 어차피 이 나머지만 가지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5로 나누면 나머지 2여야 되잖아. 그걸 만족하는 나머지를 한 번에 찾아봐. 한 번에 못 찾아요? 찾을 수 있어. 7이야. 내가 말하는 순간 맞다는 거 알겠지? 근데 니네가 연습을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뭐나? 아니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7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플러스 7이라고 적지 말랬지. 그럼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7이 남는다는 거 뭘 뜻한다고? 그렇지.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3이라고 쓰면 정역이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항 구한 거예요. 그럼 구하라는 건 얘들 10개 더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쓰면 된다고? 2분의 10이요. 첫째 항은 7이에요. 끝항은요? 187이에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94예요. 그러면 970.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등차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정수의 분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중1 수학도 나온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 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수들을 어디까지 나야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근데 중학생들 노트 걷어서 보면 다 적고 있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왜? 정수의 분류를 모르니까 적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적어서 풀어라는 게 목적이고, 그런 걸 적어서 풀어야 정수의 분류가 얼마나 소중한 풀이 기법인지 알게. 그래서 대단하다, 이거 만든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지. 그런 거 안 풀어보고 알려주면 또 귀찮게 새로운 거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알겠죠? 네. 자, 다음 971번.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요. 네. 가장 작은 내각이 40도예요. N의 각의 합을 야, 근데 이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다 구할 수 있잖아. 얼만데? 얼마냐고. 야, 삼각형 얼마인지 알지? 사각형 얼마인지 알지? 야, 니네가 자세한 거 기억 못해도 돼. 봐봐. 너 내가 중1 때 배우잖아. 뭐라고 배우냐면 180 곱하기 n-2라고 배워. 근데 지금 까먹었다고 쳐. 근데 아무튼 180 곱하기 n-2에서 마이너스 2 정도에 까먹지 n을 까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180 곱하기 n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 공차가 180인 등차수라는 얘기야. 이제 배웠잖아. 아, 그러면 삼각형이 180이고 사각형이 360 이런 식이잖아. 첫 장, 둘장 이런 거 아는 느낌이란 말이지. 3 넣었을 때 180이어야 되고 4 넣으면 360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180 곱하기 n-2라는 걸 까먹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합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이 80이죠. 끝항 안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겠네. 무슨 말인지 알지? 얘 계산하면 n 곱하기 30 더하기 10n인 것 같은데? 적당히 숫자 맞추셔도 되고 2차 방식 풀어도 되는데 2차 방식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차 방식 풀면 n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36은 0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럼 n은 3하고 12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니요. 한 내각의 크기는 180보다 작다 이래서 있는 거거든요. 예. 뭔 말인지 알지? 가장 작은 내각이 40도니까 12는 될 수가 없겠잖아. 얘가 20도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이다 라는 얘기고, 12인 경우에 가장 큰 각이 260도가 돼요. 알았니? 넘어가 되죠? 그리고 한 내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은 다각형을 뭐라고 하지? 볼록다각형이라고 하는데 명칭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도형은 안 배울까? 이런 고민해본 적 없어?
오목 오목다각형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안 배우잖아 우리가. 알겠지? 이러면 한 내각이 지금 각이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180도보다. 이런 거 안 배운다고? 976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깨달음을 얻었어. 엄청난 깨달음 얻었지? 딱 보는 순간 뭘 깨달아? 선생님 저 상수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이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잖아. 상수항이 있고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럼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에요.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편의상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등차수열 아닌 거야. 가끔 등차수열이냐고 물어보면 동그라미 딱 쳐놓고 선생님 등차수열이잖아 둘째 항부터. 아니라고. 첫째 항부터 성립해야 등차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쨌거나 쟤는 등차수열 아니지만 아무튼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스킬일 수도 있는데 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AN을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인데 어차피 그 2창의 개수의 2배가 공차인 건 맞거든요.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냥 2n이라고 써도 돼. 일단 2n으로 시작할 거야. 알았지? 그냥 2n이라고 써도 되고. 다만 얘를 등차수열처럼 처리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첫째 항은 규칙에 벗어나. 그럼 첫째 항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 맞아?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야?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k 더하기 3이니?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은 얼마야? 1을 넣으면 되잖아. 1을 넣으면 얼마야? 2k 더하기 6이니? 이 둘을 빼면 a2가 k 더하기 3인 걸 알 수 있거든? 맞아? 그럼 이 식은 2를 넣었을 때 k 더하기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붙는 건 누구냐면 k-1d다. 근데 잘 못하면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이거 하면 되거든요. AN은 SN-SM-1 내가 알고 있죠. 이거 2부터 정립해.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뺄 때 SN이 n제곱 더하기 KN 더하기 2고 SN-1은 N-1제곱 더하기 K 곱하기 N-1 더하기 2일 거니까 세로 뺄셈을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2n-1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나와요? 플러스 k가 나오죠. 여기 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똑같잖아. n2부터 시작한다. 내가 쓴 식하고. 자신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알겠지? 예, 저거 하라고 해보면 되게 헷갈려 해서 그냥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B에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차수열이죠. 그러면 4n으로 시작할 거야.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마일이지. 그럼 얘도 1 넣으면 마일 나와야 돼. 그지? 그럼 마이너스 5일 거야. 얘는 1부터 시작하고. 근데 어차피 10번째 항이 일치한다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하는 1부터 시작하는 딱히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고. B10은 얼마예요? 35예요. A10은 얼마예요? K 더하기 19죠. 이게 35여야 되니까 K는 1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직 등차수열이 안 끝났어. 아니 나는 당연히 강의 듣고 왔으니까 등차수열 합은 이러면 상수항이 없는 애가 2차식이요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시작 안 하잖아 지금. 뭐지? 저새끼 뭐 물어보는 거지? 막 이런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어떡해. 그치?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아요. 이것도 보세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럼 등차수열이에요. AN 바로 써볼까요? 뭐예요? 2n으로 시작하죠. 1 넣으면 얼마야 돼? 마이너스 5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7이네. 되게 좋지 않아 이거? 그치? 되게 좋아요. 네. AN은 1부터 40이다. 문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여기 넣었다고 생각하고 n에 대해서 다시 풀어내면 각 항에 7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겠지. 아냐? 맞잖아. 네. 근데 얘는 23.5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4부터 23까지예요. 그러면 23에서 4 빼고 1 더하면 돼요. 그럼 20개.
넘어갑니다. 오, 드디어 등비수열이야. 기쁘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에 대해서, 공비가 양수란 말은 보통 R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R 제곱이 얻어지니까 하나 골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A3는 3이고 A5는 9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얘한테 R을 2번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A5를 A3로 나누면 R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9를 3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R은 얼마다? 루트 3이다. 공비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해하겠니? 그럼 A1은 얼마예요? 마찬가지야. 얘를 뭐 하면 된다고? 루트 3으로 2번 나누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1인데? 그럼 AN은 루트 3의 n-1제곱이에요. 그래서 AN 제곱을 줬나봐요. AN 제곱은 3의 n-1제곱인데 이게 1000보다 크게 하는 n의 최소값이에요. 3의 6제곱이 729거든. 그럼 한 번만 더 7을 곱하면 1000 넘어가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지? 1000보다 커야 되니까 n-1 그럼 7이야겠네. 그럼 n이 8이면 되죠. 자, 다음 문제 991번 2와 64 사이에 9개의 양수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이것도 개념할 때 나온 거죠. 등비수열의 로그를 씌우면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 나왔잖아. 왜냐면 등비수열이면 xn 플러스 1의 제곱은 xn 곱하기 xn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뭐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상록을 취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2를 앞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얘 2배가 얘란 얘기니까 얘가 얘들의 등차 중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로그 씌우면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1 로그 2의 x1 로그 2의 x2 따다다 로그 2의 x9 그리고 6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등차 수열 합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 더해서 평균 내면 2분의 7이죠. 그죠? 근데 얘들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총 몇 개예요? 9개죠. 여기다 개수만 곱하면 되니까 2분의 63이다. 즉 x1, x2, x3 얘들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 필요도 없고. 넘어가도 되겠나? 학생들이 수열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들만의 프리 아이덴티티가 너무 공고하게 구축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잘 모르는 상태가 나.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하면 되게 잘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아무튼 어디서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비효율적인 풀이를 계속 하고 있고,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 손에 익은 풀이가 일단 있으면 누군가가 더 좋은 걸 보여줘도 씨발 내 것이 더 소중한데 이러면서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풀이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알겠지? 일이 아닌 세 양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다음 중 다음과 같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뭘로 보이냐? 로그 XA로 보이지 않냐? 얘는 로그 X, 야 이렇게 안 보는 놈 있을까봐 제발 일이 아닌 양수. 진짜 이렇게 친절해 문제가. 미친 일이 아닌 양수 친순 양수 항상 얘기하지만 그지? 제발 부탁이야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로그 A의 XA하고 로그 X의 B하고 로그 X의 C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얘랑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2배잖아요? 가운데 거 2배도 모양 바꿔놓은 거죠 그냥. 아시겠죠? 네.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겠지? 등비수열 로그 취하면 뭐 된다? 등차 수열 된다.
998번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피해값을 구하시오. 얘는 이게 낫습니다. 등차수에서 배운 거 써먹겠다고 가운데 A, R분의 A, A, R 이렇게 하면 분수 형태 나오니까 더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지? 예. 그냥 이렇게 하고요. 지금 보시면 세 근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P죠. 맞니? 그 다음에 두 개씩의 곱의 합은 A제곱 R, A제곱 R 세제곱, A제곱 R제곱 이런 식이거든. 그럼 얘가 A제곱 R을 공통인수로 갖잖아, 그지? 예. 그래서 A제곱 R 빼고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은 156이다. 여기랑 모양 맞춰진 거 보이시죠? 나눗셈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관점 접근해야 돼요. 연립방식 풀 거니까 속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등차수열은 주로 뭔가 빼서 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면 등비수열은 주로 당연히 나누어서 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A 세제곱 R 세제곱은 216이다. 이러면 AR은 얼마다? 6이다 이거잖아. 그럼 AR 6인 거 알았으니까 얘가 AR 곱하기 A로 보이는 거잖아. 그럼 6을 약분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게 얼마니? 26이니? 근데 구하라는 게 이거였니? 충격, 그죠? 네, 26이네요.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바로 답 나와버렸어요. 네. 당황스럽네. 네, 26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99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죄송합니다. 네. 자, 비둘기 드립 치려고 하다가 그냥 참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먼저 웃었어요. 참다가. 네. 그러니까요. 제가 척수반사라서 어떻게 안 돼요. 네. 알아서 그냥 막 튀어나오거든요. 진정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진정이 안 됐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이거 좀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사실 100 이하의 수 중에서 숫자 4개를 선택해서 등비수열을 고르라고 하니까 경우의 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래서 아이씨 가서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면 사실 등차수열 배우고 등비수열 배우잖아요. 등차수열은 함 말고요. 등차수열 일반항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함수로 생각하면 무슨 함수예요? 오메 1차 함수예요. 잘했어. 네.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함수로 생각하면 무슨 함수죠? 지수함수예요. AR의 n-1제곱 지수함수다고. 자, 우리가 어떤 별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때 문과놈들은 겁나 빠르게 증가한다 이렇게 없어 보이는 표현을 쓰는데 개빨라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천문학적인 증가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떤 별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지수함수의 차수를 굳이 따지면 아무리 밑이 작아도 무한차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1보다 큰 밑을 가지기만 하면 차수가 무한대라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니네 3차함수, 4차함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잖아. 근데 지수함수는 그거랑 상대가 안 돼. 안드로메다급이라고. 알았니? 아니 별로 증가 빨리 안 하던데 선생님? 제가 저 그려봤거든요. 2x제곱 천천히 증가하던데 이지라 하고 있잖아. 알겠지? 아니 이 근처만 보니까 그러지 저 멀리 가서 봐보라고. 그럼 이게 y축인지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 y축하고 나란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별량이 아주 작게 변해도 결과값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탄력도가 높도가 표현하는데 여튼 그래요.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합니까 선생님? 야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니네가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졸라 별로 없어 생각보다. 왜냐면 뒤쪽으로 가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00을 무조건 순식간에 벗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냐면 어차피 서로 다른 내수를 택하니까
공비가 자연수이려면 공비가 2일 때가 지금 제일 천천히 증가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제일 큰 항은 공비가 몇 개 곱해져 있어? 3개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100을 2로 3번 나눠보잖아? 그지? 예. 그럼 이게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면 12점 얼마 이게 나온단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 가니? 뭔 말인지 이해 가? 그러면 11을 넘는 순간 100을 마지막 항이 100을 벗어난다는 뜻이잖아. 그럼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12까지 12개야. 그러면 등비수열 자체가 몇 개다? 12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겠니? 2는 공비가 제일 작은 건데 12개밖에 안 나왔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R이 3이라고 해봐요. 그럼 마찬가지로 100을 3의 세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3점 얼마 나와요. 3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첫째 항이 4보다 크면 무조건 네 번째 항은 100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야. 세 번째 R이 4라고 해볼까? 그러면 100을 4의 세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1점 얼마예요? 그럼 첫째 항은 어차피 1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럼 R이 5이면 첫째 항 1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네 번째 항은 100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왜 시도하냐라고 하면 내 생각은 그래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풀이가 설득력을 얻는 거야. 어차피 몇 개 안 될 것이다 라고 아는 거죠. 왜냐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알았니? 알았어? 자, 넘어가고요. 이 금리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면, 그죠? 통장 이자가 이런 식으로 쌓이면 진짜 행복할 것 같나요? 그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예요. 진정하시고요. 제 것만 그러면 좋겠죠. 내 것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자, 그런 거 이제 횡령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오려낸다. 미쳤나? 아니야. 오려내는데 물어보는 건 남아있는 거잖아. 아직도 이런 잔챙이 같은 짓거리 속는 거니? 그러니까 면적이 4분의 1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4분의 3이 생존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첫째 항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한 번 곱한 거잖아. 그럼 10번째 항 10회 시행하면 10번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려낸 걸 물어보고 남아있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오려낸다를 좀 바꿔서 4분의 1이 오려내지는구나가 아니라 4분의 3이 남는구나 라는 관점을 접근하시면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이해됩니까? 이 문제를 질문했길래 아마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지? 그거밖에 없고. 1001번 넓이가 8인 정사각형에서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정사각형을 그린 시행을 반복할 때 n번째 그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n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했죠. 구하라는 건 2의 F99인데 2의 F99를 써보자.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이런 모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처음에 얘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2루트 2였다고. 그지? 근데 T1은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니 얘들아? 친구들 T1은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2로 나누고 루트 2를 곱해서 T1을 얻잖아요. 2로 나누고 루트 2를 곱한다는 건 그냥 루트 2분의 1 곱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2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한 번 곱하면 T1 나오는 거 아니야. 맞냐? 근데 T99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99번 곱하면 되겠지. 이해하죠? 얘는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9제곱인가요? 맞지? 2로 바꿨으니까 밑을. 그럼 2에 마이너스 48이니까 F99는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03번. 뭔 소리야? 나 부른 거야? 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헛것을 듣는 거야 지금? 사람 목소리가 들려? 진짜? 아니 뭔 얘기지? 선생님 근데 저 너무 추운데 이거 너무 춥다고? 딱 좋은데? 이거 어디 갔지? 없는데? 진짜 너 뭘 들은 거지? 깜짝이야. 그래요? 아이씨 무섭잖아. 자, P1의 좌표가 1,0이에요. 이런 과정을 계속 할 때 길이가 2분의 1의 10제곱인 선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있잖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썸보기라도 좀 해봐. 규칙이 보일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수열 문제를 풀 때 사실 과거에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니 노가다잖아 이렇게. 내가 교육과정에서 이걸 노가다라고 표현하지 않아. 졸라 있어 보이게 귀납 추론이라고 표현한다고. 아니 진짜로 노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귀납 추론이 실제 의도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P1, P2의 길이 구해볼까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친구들? 그럼 여긴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을 다시 루트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2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수열 아니야? 그치? 그러면 Pn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부터니까 첫째 항이 루트 2분의 1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 첫째 항과 공비가 일치한 등비수열이니까. 맞아요? 구하라는 건 이게 2분의 1의 10제곱이 되려면 n에 얼마 들어가야 되니? 20 들어가야 되네? 그럼 P20, P21 이게 답이 되겠죠? 알겠니? 네. 귀납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거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점화식을 배우면 귀납 추론을 조금 덜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이건 노가다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던 친구들이 막상 귀납 점화식 배우면 점화식 배우는 순간 갑자기 귀납 추론 열심히 하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여튼 그렇고 1007번 등비수열에서 A3 나와 있고 A7 나와 있어요. A7을 먼저 적고 싶지 않냐? A3는 좀 나중에 적고 싶고. 왜 그래? 어차피 나눗셈 할 거니까 분자가 위에 있는 게 좀 보기 좋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뭔지 알겠지? 예. 그러면 R 제곱이 2야? 그잖아. R 4제곱이 4니까. 이제 R 제곱이 2고 그럼 A 제곱은 9겠네. 선생님 왜 R 제곱과 A 제곱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걸 좀 봐봐. 이게 뭔데? AN이 아니고 AN 제곱이야. 그럼 첫째 항도 제곱돼 있고 공비도 제곱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물어본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한 거란 말이지.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지?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진짜 슬프다. 뭔데?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해? R-1분의? 그거 하지 말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진짜 딱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봐.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잖아. 맞아? 내가 뭐라고 했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거의 뇌가 작동하지 않아도 합을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008번. 첫째 항 2이고 공비가 5인 등비 시절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의 8제곱 이상이 될 때 그러면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라니까요. 이게 10의 8제곱 이상이 되고 싶다. 이거 뭐야? 계산 처해 이놈들아 라고 써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건 지문이 나올만 하긴 해. 왜냐면 이게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이 2 곱하기 10의 8제곱인데 이 문제의 출제의 목적이 그겁니다. 너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이게 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로그를 취했을 때 분리를 하면 고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요. 없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요. 선생님 왜 무시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5의 거듭제곱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같은 건 있어도 없어도 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치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제가 오늘 굽 높이가 10cm인 18일 신었는데 저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줄었겠죠? 뭐 이런 개소리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라고. 물론 줄긴 줄겠지. 근데 그게 느껴지면 뭐 거의 신급이죠. 오늘 나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좀 줄었군 이지랄하면서 이거 뭐 계산의 오차이도 뭐 포함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이걸 진짜 무시하라는 게 출제 의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시하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n은 0.7분의 8.3이니까 대략 11점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1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5의 거듭제곱 단위로 수가 뛰고 있는데 2를 뺀다고 해서 갑자기 2 곱하기 10의 8제곱보다 작아진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009번.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예요. 초등, 중등, 고등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초등에도 나와요. 좀 그 수학 열공한 친구들은 초등 수학에서 이미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이거 더하는 거. 물론 초등에는 좀 착하게 나오는데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9는 10 빼기 1이고 99는 100 빼기 1이고 999는 1000 빼기 1이고 뭔지 알지? 9999는 1000 빼기 1이니까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0 더하고 빼기 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옛날에 추억을 떠올려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싫은가? 별로야? 아니, 뭐 대답을 하네. 좋지? 그래. 아니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 초등수학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럼 저 애가 9하고 99하고 999 이러면 좋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 앞으로 빼고 9 더하기 99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999와 비둘기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10개의 9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분의 1을 하고 10 더하기 10 제곱 더하기 따다다 10의 10제곱 하고 10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1씩 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씩 10번 빼니까. 그럼 얘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지? 예. 그러면 3분의 1 놔두고 여기가 뭐예요? 읽어봐 이거. 준혜 읽어봐. 읽으라고. 첫째 항이 85이고 공비가 12 등비수 이거 읽다 말어. 몇 번째 항의 합까지인 거를 읽어야지. 9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부터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첫째 항이 10의 제곱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제 9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받아 적어서 합을 쓸 거거든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야 너네 내가 그래서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새끼들은 꼭 이걸 쳐 적고 있어. 다음부터 안 틀려야지. 다음에 또 그러고 있어. N제곱이라고 하지마. 항의 개수제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7분의 100 곱하기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알았니?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풀기 싫은 친구들은 제가 다른 풀이를 제안하겠습니다. 3으로 묶어요. 그럼 1 더하기 11 더하기 11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냐? 1 10개겠지. 얘를 1 더하기 10이라고 생각해요. 얘를 1 더하기 10 더하기 111이라고 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그만 더하고 싶은데 아무튼 좀 많이 더하는 그런 애죠. 맞아?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3을 제외하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인 등비 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즉 AN 자체가 뭐가 되냐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인 등비 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0-1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즉 9분의 1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3 어차피 곱해서 3분의 1로 처리하고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되냐면 얘를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10의 n제곱의 합 따로 계산하고 마이너스 1의 합 따로 계산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10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긴 결국 뭐가 오냐면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제 몇 번째 항까지 합? 10번째 항까지 합이 올 거 아니야. 여긴 빼기 10이 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그게 정확히 이거하고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야 오히려 초등수학 해법이 더 우월해 보이지 않으시면 느낌이? 그죠? 예. 그게 더 나아요 심지어.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초등수학의 풀이로 푼 거고. 뭐야 벌써 시간 다 됐어? 나머지 내일 하죠. 마치겠습니다.